광수랑 영자인데요. 운전 잘해요? 여기서도 광수가 이제 농담을 하죠. 콩 드리프트 한다고 농담을 해. 베트남에서 사오신 거라 없죠. 항상 이제 농담이 잘 맞아. 두 사람이 어떤 텐션이나. 근데 이제 문제는 종교가 안 맞죠? 그리고 광수는 그래도 명확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영자는 고민해보고 광수한테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영자는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죠. 이게 나 혼자 종교 활동을 하는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결혼하고 종교 차이가 문제가 된다는 게 가족이 걸려 있어. 근데 영자와 광수는 두 사람이 이제 가족을 이루는 거지만 어쨌건 영자는 부모님의 딸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집안 가족 행사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완전히 안 할 수 있나. 그게 이제 고민이 되겠죠, 영자는. 그렇게 이제 첫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자 씨가 확실히 꽤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센스가 있어, 사람이. 센스가 있고, 뭐 힘순찐이라고 하잖아. 힘을 숨긴 찐따. 태움을 숨긴 뭐라고 해야 되지? 찐따는 아니니까 영자님이. 아까 손에 들고 하던 거 그 숙취 해소제 같은 거 아니었어? 태움 기술이 솔로나라에서 안 나와야지. 그거 나오는 순간 끝인데. 안 나와야지. 최소한 광수한테는 안 나와야지. 뭐 여자 출연자들끼리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영자의 태움이 나오면 적당히 나오는 건 몰라도 그게 이제 제대로 나오면 예를 들어 18기처럼 그런 게 나오면 쉽지 않죠. 뭐 결혼 커플 광수 영숙 광수 영숙일 수도 있겠지. 그래 왜 이리 화가 났어? 그것도 되게 여유 있고 사람을 확실히 많이 상대해 본 느낌이야. 근데 영자님 센터는 생각보다 작은 곳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뭐 의아한 포인트긴 해. 근데 영자님이 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뭐 타자마자 플레이리스트에 클래식이 있던데 이런 것도 봐놓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술이나 센스는 되게 좋은 사람이야. 연애를 7년을 한 사람과 했으면 그만큼 이 사람과 만나고 마음을 유지하고 그런 것도 잘 알겠지. 연애도 할 만큼 해본 거고. 그 사람과 연애하면서 관련된 여러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많이 해봤을 거고. 그래서 이것도 바로 봐가지고 이제 클래식 있던데 그래서 차 탈 때 클래식 듣느냐. 이게 대화 주제를 정하는 게 노련하지. 광수도 상대를 되게 잘 맞추는 스타일인데 영자도 맘먹으면 잘 맞추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광수는 뭐 클래식도 듣고 가요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때 영자가 나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센스거든. 상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래. 나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싶은데 나도 그래서 처음부터 들을까요? 이건 상대에 대한 배려기도 하고 나도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기도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는 기억해놨다가 써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을 지나치지 않고 이런 게 되게 대화의 디테일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상황적으로 영숙 씨가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잖아요. 뭐랄까 진짜 본투 발금이잖아 이 사람은.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본투 발금인데다가 뭐 외적으로도 그 사기캐 본인 피셜 사기캐란 말이지. 지금 사기캐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과연 사기캐와 힘순간의 대결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누가 딱 응원하는 마음이 아직은 생기진 않아. 그냥 둘 다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 약간 이런 느낌이지. 힘순간과 사기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선악구도가 잡히진 않은 것 같아. 그렇다고 뭐 피터레스카 장르처럼 뭔가 악인들 간의 대력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좀 봅시다. 그래서 베토벤의 비창이군요. 제가 클래식 잘 모르지만 아는 음이 나와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새벽 같지 않아요? 그냥 이 곡이 되게 새벽 같다 라고 하면서 좋다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영자 씨가 대화 센스가 좋아 상당히. 가끔 이제 오버하는 경향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 센스가 과연 계속 유지될지 그게 관건이겠지. 영자 씨는 저 약간 성격 엄청 씩씩한데 그러면서 이제 뭐 성격 되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영자 씨도 지금 씩씩한 성격으로 자기를 브랜딩하고 있어. 성격이 세거든. 이제 씩씩함으로 브랜딩했지. 근데 저것도 하나의 노하우죠. 노하우. 그래서 영자님 뭐 별거 아닌 드립인데 되게 광수가 터지더라고. 뭐 광수님이 데이트 신청할 때 막 간다 하면서 딱 일어났던 걸 얘기를 막 하니까 광수님은 되게 터져. 이것도 뭐 결이 맞는 거지. 영자 씨의 드립이나 이런 게 재미있죠. 유쾌한 면이 센스가 있고. 근데 최소한 광수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광수는 그냥 웃음 장벽이 낮은 듯. 그렇다면 영자가 괜찮을 수도 있지. 영자는 계속 잽을 날리니까. 옥순과의 데이트에서 리액션이 좋았지. 그러니까 잘 맞춰주지. 상대가 하고 싶어하는 주제로 그냥 가지고 주도권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광수가 굉장히 재밌어하죠. 그래서 원래 성격이 그러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대화 상대. 그래서 원래 성격이에요. 아예 내숭 없고. 그래서 성격이 진짜 좋다. 광수는 영자의 성격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근데 영자 씨는 확실히 뭔가 결혼 재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냥 초혼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재혼을 할 때는 그 가정의 화목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정의 화목함을 원하고, 그리고 이게 좀 연애를 많이 해보고 결혼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의 모습을 뭐랄까 여러 가지 스펙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해요. 근데 물론 뭐 가족이 화목하지 않고 이 사람이 혼자다, 뭐 그래도 뭐 그렇지, 이 사람이 좋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지. 근데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이나 직업 같은 거죠. 이 사람이 대학을 안 나왔어? 그래도 좋으면 만날 수 있지. 물론 뭐 가족이 화목하지 않다고 대학을 안 나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영자 씨가 확실히 이런 가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그리고 광수가 영자를 좋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영자 어머니와의 통화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도 나는 한몫한다고 보거든요. 나와 이제 배우자가 될 거잖아요. 이 배우자의 성격을 봐야 돼, 그거는.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을 봐야 돼. 그래서 이 배우자가 이들의 부모님처럼 가족, 부부가 우선, 그리고 부부와 자녀가 우선, 그리고 자녀가 독립했을 때는 그걸 존중해주고,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가족이랑 굉장히 친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나와 상의해서 우리를 묶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베스트지. 근데 이제 그게 부모랑 독립이 안 돼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일단 부모와 상의를 먼저 해야 되고, 결국 계속해서 부모가 어떤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그러면 화목하지 않으니만 못하지. 너무 화목하면 부담스럽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나온 그 포인트 같아. 그거는 진짜 최악이야. 의사결정을 내가 그쪽 부모님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건 뭐 말도 안 돼. 근데 결국 뭐 본인의 매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건 근데 영자는 그것도 하나의 스펙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저거를 지금 내 가족의 화목함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어. 부모님도 배워가는 거니까. 그치, 화목한 거랑 독립 안 된 거랑은 다르지. 그래서 여기서 뭐 엄마랑 성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비슷하고 엄마와 이런 친근함을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요?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서 아빠요? 아빠는 되게, 근데 저희 집 다 재밌긴 하거든요. 아빠는 되게 무뚝뚝하세요. 아빠는 되게 엄하세요. 아빠는 되게 무서우세요. 아, 뭘까? 근데 아빠는 되게 무뚝뚝하세요지 않을까? 근데 저희 집 다 재밌긴 하거든요. 무뚝뚝한 와중에 재밌는 말을 뚝뚝 던지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영자가 지금 굉장히 말조심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 말을 아주 조심을 하고 있죠. 그 아빠 질문에 아빠 질문이 훅 들어와가지고 잠깐 정신줄을 놓고 아빠는 되게 하다가 말을 살짝 바꿔서 저희 집 다 재밌긴 하거든요. 저기 점점점에 이제,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아빠가 엄하고 그럴 수 있지. 그게 엄청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오빠랑도 엄청 친해서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화목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근데 이제 아빠가 막 재밌다, 그리고 막 아빠랑 나랑 친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애매하지.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아무래도 뭐 영자님 표현으로 공부에 탑을 찍으신 분이라면 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버지가 엄격하고 통제적인 분일 수도 있겠죠. 통제적인까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엄청 사이가 좋다라는 거, 이제 이건 안 좋을 수가 없는 가족이다. 근데 요즘에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맞아, 안 피는 게 이상했어. 아니면 호프집에서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있든 말든 그냥 담배 피는 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거기서 막 누가 담배 좀 꺼줄래? 이러면은 네가 나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버스에서 담배를 피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커야 이런 성격이 나오지? 지금 저런 말은 광수는 확실히 영자 성격을 좋게 보고 있고, 어떻게 커야라는 건 영자의 집안 분위기가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영자 씨의 플러팅이 먹힌 거지. 그러니까 화목 플러팅, 필체 플러팅보다 훨씬 유효했다. 필체 플러팅 틱, 효과가 없었다. 화목 플러팅 틱, 효과는 강력했다. 영자 씨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잘 노력하고 있는 거죠. 화목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가정의 화목 연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미래 모습이 이 가정을 이룬 그 부모님의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근데 그건 맞거든. 근데 그걸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지. 뭐 언제 봤다고 그 부모님의 모습을 속속들이 알겠어. 근데 물론 그게 또 100%는 아니지. 다들 이제 노력하면서 자기의 가정에 또 좋은 모습을 만들어야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커야 이렇게 나오지? 이러니까 지금 영자는 안 거야. 아, 지금 광수한테 지금 화목 플러팅이 먹히는구나. 그래서 이걸로 조금 더 얹어줘야겠구만.
그래서 지금 광수에게 확실히 영자가 선점을 했지. 지금 영숙 씨가 뭐 나중에 이제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 배우자를 진짜 고르거나 특히나 뭐 이렇게 재혼을 한다거나 이럴 때 광수는 한번 이게 종교 차이라고 하지만 결국 집안 불화잖아요. 집안 불화로 깨져봐가지고 그런 걸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그냥 어른에게 잘하는 사람,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광수는 우리 부모에게 대들지 않을 사람이 필요해. 그 광수 씨가 이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이 환영했다고 하잖아요. 자식의 이혼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 웬만하면. 근데 환영했다는 건 그 며느리와 이쪽 그 광수님 부모님 간에 다이렉트로 싸움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 눈으로 내가 보고 얘랑 진짜로 언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치가 떨린 거야. 뭐 누구 잘못인지는 몰라. 서로 그냥 잘못했겠지. 그러면서 지금 결혼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서 부딪혀가지고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종교적으로 서로가 양보하지 못한 부분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수는 자기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최소한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거지. 그러니까. 영자는 엄청 전략적이에요. 난 그래서 영자 씨를 되게 응원해요. 지금 전략의 영자, 순수의 영숙의 대결인가? 어지간하면은 잘 살길 바라는데 나는 이게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번에 내가 전략적이고 노력하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략 없이 순수하게 가서 부딪히는 사람 좋아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분석할 때 이렇게 그러지만 돌리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 솔직히 더 좋아해요. 이렇게 노력하는 건 좋지. 근데 마음과 분석은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태교하는 마음으로 살자.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이거 가훈이 아니라 그 환자들한테 하는 말 아니야? 어쨌건 그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한테 하는 말 아니었을까? 어픈? 지금 난임센터에 붙어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 전에 거기 있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영자님이 이거는 살짝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정말 광수 맞춤형 멘트. 근데 여러분들 집엔 가훈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있는데 저는 딱히 우리 집에 가훈을 만들진 않았는데. 각자 도생의 가훈이야? 있었는데 없어졌어? 옛날에는 가훈이 있는 집이 더 많았어요. 맞아,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내라고 하고 가훈 알아오기 이런 숙제가 있었어. 근데 확실히 어떤 좀 각자 도생의 시대긴 하지. 지금 광수가 나의 어떤 밝음을 좋아한다는 걸 캐치했고, 그러니까 더 나가서 그리고 어떻게 커야 이렇게 되지? 라는 말에도 아, 역시 집안이나 이런 거 신경 쓰는구만. 우리 엄마랑 통화할 때 지금 좀 좋아했거든. 그 뒤로 그것까지도 알거든. 그래서 맨날 웃고 그래서 좋네. 화목한 걸 장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가훈처럼 태교하는 마음으로 좋은 시간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데이트 장소에 도착했고요. 영자가 진짜 이런 센스가 있어. 여기 온다고 세차했어요? 세차한 걸 어떻게 알았지? 저걸 어떻게 캐치했지? 갓세차한 느낌이 났나 보지? 식육식당. 영자님 모셔야 되니까 세차했대. 그렇게 이제 오자마자 삼을 한 뿌리씩 주어졌고요. 근데 뭐 저런 거 받으면 바로 직행이죠. 사진 찍고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영자가 그만 먹으라고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영자 씨는 되게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더라. 이거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긴 해야 되는데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지, 광수 같은 사람을. 근데 나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좀 아싸 같은 사람, 뭔가 텐션 높은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한테는 좀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결이야, 결. 영자 씨 되게 자연스럽게 잘해. 근데 그게 그 7년 연애의 짬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랜 동호회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과 어울려본. 그래서 영식 씨가 내가 뭐 누굴 좋아해? 그래서 계속 따지고 할 때도 막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되게 잘하지. 근데 이제 영식 씨가 한번 진짜 영자가 뭔가 주변 눈치 안 보고 한번 제대로 태움 빔 한번 발사할 수 있을 때 한번 맞아봐야 이제 영식님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삼 묶는 광수를 또 사진을 찍고요. 나는 영자님의 그런 태움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만약 태움썰이 있다고 해도 그 조직에서 그 태움썰을 쓴 사람의 말과 영자님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고, 일단 생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 출산하는 그 병원이 진짜 쉽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뭔가 굉장히 엄격했을 거는 같아. 그래서 영자님의 태움설이 사실이라고 해도 영자가 나쁜 간호사였을까? 나는 모르겠다, 야. 엄격한 거랑 태움은 다른데 그 사람이 상사가 엄격했을 때 엄격한 상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태움설에 대해서는 어쨌건 한 사람의 인칭의 이야기니까 나는 오히려 영자님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 영자님의 핸드폰 케이스도
이번에 이제 나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저런 또 꿈을 핸드폰 케이스에 얹었나? 저거 지금 자기 센터를 형성한 거 아니야? 케이스도? 어쨌건 자기의 일하는 것을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찍어주고요. 솔로날에선 행운을 준다는 산삼 클로버. 재밌네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뭐 봐요? 라고 물어봅니다. 영자의 소재 선정은 무난하고 좋아. 센스도 있고. 근데 저는 옛날 영화 좋아하거든요. 90년대 영화 나온 게 한두 개야. 매트릭스일 수도 있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뭔지. 90년대 영화 좋은 거 많지만 근데 이것도 살짝 서로 간 보는 느낌이야. 상대가 좋아하는 거 말하면 나도 좋아한다고 말해야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영자님은 어떤 장르 좋아해요? 그래서 장르를 좁혀 들어가려고 광수님도 딱히 뭐가 좋다라고 말은 안 한 것 같아. 그냥 서로 좀 공통점을 짚으려고. 서로 워낙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서 지금 나 이 영화 좋은데 저 영화 좋은데 말 안 해. 여기서 센스 없는 사람이면 어떤 영화 좋아해요? 저 이번에 범죄도시 2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영화를 하나를 그냥 찝어버려. 근데 상대가 그걸 안 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서로 너무 간 보고 있어요. 이제 맞춰줄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영자도 어떤 장르가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그냥 싫은 장르를 배제하고 나머지 거 코미디, 액션, 또 뭐 있어? 스릴러 정도는 영자도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광수가 이 중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그냥 맞춰서 나도 그런 영화 좋아요. 나도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맞추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장르를 탐색하다가 아예 상대가 말 안 하니까 영자가 먼저 말을 합니다. 저는 음악 영화 하면 꼭 보러 가요. 그래서 음악 영화라고 조금 넓혀놨지. 왜냐면 아까 광수가 오면서 클래식을 듣고 이런 거를 보면 음악 영화를 좋아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 일대기 다른 보헤미안 랩소디 그거를 5번을 봤군요. 진짜 뮤지컬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똑같이 뮤지컬이라고 해도 영자님하고 영수님이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음악 좋아해? 나도 노래 듣는 거 좋아해? 난 노래 없이 못 살아. 그런데 한쪽은 클래식을 듣고 한쪽은 인디 음악을 들어. 이러면 취미가 맞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영자님이 좋아하는 뮤지컬은 영수님이 좋아하는 뮤지컬하고는 조금 디테일한 장르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보니까 지금 영자가 좋아하는 뮤지컬은 루나틱, 빨래 뭐 그런 걸 거 아니야. 그런 것부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뮤지컬 동호회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소극장 공연을 했을 수도 있고 18 영철님이 빨래 공연을 했었나? 그랬잖아요. 그런 공연들을 좋아할 거 아니야. 뭐 노트람드 파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막 그런 발성, 성악가 같은 발성을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순간을 좋아할 것 같지는 또 않네. 둘이 취미가 뮤지컬이라는 단어로는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나도 영화 좋아해 했는데 저쪽 사람은 마블과 DC 이런 영화에 완전 엄청난 매니아야. 근데 이쪽 사람은 이터널 션샤인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로맨틱한 영화에 또 굉장한 매니아야. 그런 걸 인디 영화까지 다 찾아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취미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영수와 영자의 어떤 뮤지컬 취미는 실제로 같은 취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맞춰가면 되지. 맞춰가볼 수 있지. 할리우드 영화 재밌어.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극장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 저 극장에서 춤추는 무뚜라고 봤었거든요. 세월간이는 약간 그 인도 영화긴 하지만 그 인도 특유의 그런 영화는 아니고 몇 편 봤는데 뭐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코스튬하고 영화관 올 정도로 그래서 나도 청바지에 흰색 민소매 입고 가가지고 그래서 복도 나가서 막 그런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거지. 그런 거를 앞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주니까 광수는 굉장히 좋아. 영자는 그래서 예전에 뮤지컬 엄청 좋아해서 보는 거에서 그칠 수 없다고 해서 뮤지컬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게 참 그래. 전 남편과 거의 8년을 지낸 거잖아. 이 사람의 8년 세월을 함께 했던 사람의 얘기를 안 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전 남친 얘기를 듣고 싶지 않거든? 근데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이나 이 사람이 갔던 곳, 이 사람이 했던 일 이런 거를 듣다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지. 그래도 안 하는 게 좋긴 하지. 그 식사 시작할 때 산삼뿌리 먹는 것도 결혼 커플 힌트네요. 그래? 그래서 영자님은 뮤지컬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뮤지컬 동호회에서 7년 활동. 저 7이라는 숫자가 전 남편과 연애했던 기간하고 똑같지. 전 남편의 연애했던 기간과 똑같고 전 남편을 거기서 만났다. 그래서 전 남편을 거기서 만나서 그 동호회에서 만난 커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혼했으니까. 근데 영자님이 만났던 남편에 대한 뭐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왜 이혼했을지 이런 거를 유추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그 7년간의 연애는 두 사람의 시간도 많았겠지만 그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을 것 같긴 해요. 7년 동안 같이 뮤지컬 동호회 활동을 함께 했으니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둘 플러스 알파로
그 그룹에 있었던 거지. 모든 걸 함께하고 단둘의 시간도 갖긴 했지만 뭐 평일에 뭐 3번을 만나면 그중에 2번은 영자님은 365일 중에 360일을 만났다고 그랬지. 뭐 그 정도면 둘만의 시간도 많긴 했겠구나. 그래서 이혼하고 3년은 겹지인들을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어쩌면 이건 그냥 소설인데 영자 씨가 병원 일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겹지인들 못 보고 취미가 사라지면서 좀 운동이나 뭐 필라테스 이런 거에 몰두하고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드는 거에 마치 영철님처럼 원래 사람이 어떤 우울감에 빠지면 그걸 운동이나 이런 걸로 극복하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문적인 그런 아님 지식이나 이런 거랑 접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그런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 그치. 몸을 빡세게 움직여야 그 슬픔을 잊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영자님은 정확히 무슨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핸드폰 케이스도 저런 게 있는 거 보면 어떤 필라테스나 그런 운동으로 많은 정서적인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이리저리 치이는 것보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그렇게 해서 그냥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6정숙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이혼하고 수중 모델도 하시고 감각이 차단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의 어떤 슬픔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잊을 수 있었던 그런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슬플 때 술을 마시거나 막 힘들 때 술 마시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낫지. 운동만 한 게 어디 있어. 어쨌건 운동은 남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영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종교라는 거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되냐. 왜냐면 저걸 넘어야 되거든. 지금 영자는 아직까지는 이제 광수 올인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종교를 물어보고 광수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영자님 성격이 살짝 급한가? 아니면 물어볼 만했지. 물어볼 때가 됐지. 저건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전처는 기독교고 여기는 불교고. 그래서 종교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뭐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물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만 광수 씨의 진술에 따르면 결혼식 날부터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다 해줬다. 그러면 광수 씨의 전 아내가 광수 씨의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전혀 수용이 안 됐다. 종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수 씨의 부모님은 야 아무리 그 종교가 있다고서니 어떻게 자기네 집안의 문화만 그렇게 강조하냐? 교회에서 결혼해야 된다. 목사님이 오셔야 되고 예배 형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뭐 어찌어찌 원하는 대로 했는데 부모님은 엄청 싫어하셨고. 그러니까 광수는 여자 측의 의견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수와 전 아내의 결혼 그런 과정에서 전 아내는 광수가 다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광수의 부모님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광수랑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은 다 내 말을 맞춰주고 수용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갔지.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굳이 유추를 하자면 광수의 전 아내분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광수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데 광수 씨와 그래서 잘 맞았는데 근데 광수의 부모님하고는 이제 충돌이 됐고 광수처럼 나한테 맞춰줄 줄 알았는데 광수의 부모님이 맞춰줄 리가 없죠.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되는 거지. 저 뭐 며느리 말대로 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은 화가 나고 전 아내 입장에서는 광수는 다 맞춰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또 그쪽대로 억울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돌이 되니까 둘 다 포항인데 광수 부모가 서울수 하는 대신에 예배식으로 하기로 한 거라고? 둘 다 포항인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자가 싫죠라고 반응을 해. 리액션을 해. 그렇게 다 맘대로 하는 건 싫죠. 그러니까 영자는 그래서 부모님 엄청 싫어했고 그 문제가 봉합이 안 됐다. 그러니까 광수는 결국 자기 아내와 내 부모님 사이에서 벌어진 틈을 봉합하지 못했죠. 근데 그거는 전 아내에게 너무 큰 기대감을 심어줬을 수도 있어. 무슨 기대감? 광수는 다 맞춰주는 사람. 그러면 광수의 집안이 나를 맞춰줄 거라고 착각했지. 그러니까 광수가 나를 맞춰주면 광수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좀 이럴 때는 내가 좀 희생도 하고 내가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팀워크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지. 그러니까 나를 맞춰주기를 바랬을 텐데 부모님 지인들 때문에 그래서 여자 쪽에 다 올라왔다고. 부모님이 환영, 쌍수 들고 대환영, 이혼을 환영했다. 이게 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지. 누구랑? 며느리랑 광수의 부모님이랑. 광수 씨가 중간에서 조금 서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물론 뭐 전처 분이 양보를 안 하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어른들한테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것도 있겠지만
광수 씨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 못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뭐 결혼 처음 하는데 다들 서툴지. 전처 말로는 종교 때문은 절대 아니었다. 결국 그 전처와 광수 부모님 간의 갈등이잖아. 그게 직접적으로 전쟁으로 부딪혀버린 거고 근데 전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충동적이고 그리고 광수보다 성격이 더 셌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 집에서 한 달 반 만에 그냥 나가버렸거든. 그리고 광수는 그 집에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3개월 넘게 기다렸단 말이야. 그러면 뭐 더 아니다 싶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과감함, 충동적인, 물론 충동적인 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인내할 마음은 없었던 거야. 인내할 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결혼을 결심한 사이고 같이 살기로 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한 달 그 결정을 하기 전도 아니고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나가버린 거는 어떤 노력할 여지가 그래도 남았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갈등이 이제 굉장히 심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환영했다는 말에 영자도 잠깐 띠용하지만 우리 집도 그랬다. 그렇게 이제 우리 집도 이렇게 하면서 영 맞춰주고 있어. 계속. 쌍수 들고 환영이라는 표현에 살짝 당황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광수가 잠깐 무심코 본명하고 이럴 정도로 지금 대화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장하다 광수야 그리고 영자가 이렇게 편집해달라고 손하고 영자 표정 아까 잠깐 굳었다가 그래도 우리 집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맞춰주잖아. 서로 맞춰주고 있어. 그래서 광수 아까 3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1등이 저예요? 대답이 안 나와? 너도 태움 광선 맛 좀 볼래? 슈퍼 태움걸 레이저 좀 볼 거야? 근데 사실 고민이 많아요. 이게 고민이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영자가 제일 뭐 괜찮다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나를 좋아한다는 것도 나를 좋게 봐준다는 것도 그것도 스펙이거든. 나를 좋게 봐주고 가정도 화목하고 성격도 밝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순위가 높은 거지. 근데 종교가 걸려. 종교가. 네, 많단 말에 1등은 영 뒤에 말이 수가 아니었을까? 그렇진 않았겠지? 아직은 그래도 영자님이 이겠지? 그러나 이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종교 차이.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불교를 믿어야 되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 이제 믿어야 되는 건 아니고 석가탄신일에는 절 가고 뭐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고 이래야 되냐? 그러니까 둘 다 종교를 그러면 다 그러니까 영자는 내가 너의 종교를 믿어야 되냐라는 걸로 내가 너의 종교 활동을 함께 해줄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광수의 마지노선은 생각보다 더 강렬했지. 광수는 영자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어디 가나 잘하는 사람을 원할 거야. 그래서 밝은 사람을 원한 거고 그런 거 아니고 나는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 내 종교를 올 필요는 없는데 나도 안 가니까 나도 불교 뭐 주말마다 가는 거 아니야. 너도 안 갔으면 좋겠다가 지금 광수의 제안이지. 그러니까 주말마다 교회를 가버리는 그러면 평일에 계속 일하고 주말에 집에서 쉬는데 주말에 이틀 중에 하루 아내가 집에 없고 자꾸 계속 나간다고 하면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허전할 수 있겠지. 신혼이고 막 이런데 2분의 1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수는 이거 포장 안 했어. 나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영자가 안 된다 못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 교회를 안 가는 것까지는 힘들고 혹시 이건 어때라고 또 제안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 부모님과의 행사일 때만 그럴 때만 갈게. 아니면 뭐 네가 일하는 그런 시간에 뭐 평일에 가서 그때만 간다거나 이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 줄게요. 뭐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서로 협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 그 이거는 나중에 논의해 보기로 해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이런 말을 안 하고 뭐 전 다 좋아요 해놓고 뒤로 가서 영자님 일단 2순위로 놓고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거 이것보다는 나 이게 솔직하게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가 그치 광수 부모님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 그런 교회 문제로 부모님과 또 트러블이 생기는 거를 광수는 이제 원하지 않을 테니까. 요즘 교회는 오전 7시에도 예배했는데 자는 동안 다녀도 되는데 융통성이 없어. 말은 아꼈지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새벽에 갔다 오면 되잖아 이러는데 주말에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새벽에 갔다 오는 그 시간만큼 이 사람이 근데 뭐 1시간이면 생각보다 짧긴 하지만 그게 이 사람 뭐 전날 일찍 자야 될 수도 있고 잠이 부족한 모습도 봐야 되고 아니면 당장 여행을 가려도 그것도 뭐 만만치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새벽에 나가는 것도 일단 신혼부부인데 그것도 이 사람이 뭐 새벽에 부스럭부스럭 일어나는 그것도 또 그렇고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뭐 새벽에 갔다 오는데 아무 일 안 했잖아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 그거는 근데 저렇게 어떤 안 된다 했을 때는
뭐 나는 한 달에 한 번 가족 행사일 때만 간다거나 아니면 뭐 방금 말했던 좀 새벽에 이렇게 갔다 오는 거다. 네. 근데 이제 종교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엄청난 또 양보고 그게 이제 참 쉽지 않지. 종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아. 좀 조율을 해가지고 진짜 뭐 새벽에 가든 아니면 그렇게 광수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광수는 어쨌건 나는 교회를 안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자기 마지노선 정했고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내가 아예 안 만나면 몰라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커지기 전에 그냥 일단 말을 해준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독실하면 애초에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죠. 근데 지금 영수님은 영숙님 벌써 지금 아까 막 결혼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결혼을 꿈꾸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독실한 분들은 독실한 분들끼리 이렇게 또 어쨌건 서로가 그게 멋진 포인트니까 그렇게 만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영자도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자기가 이제 가족과도 화목하다고 했는데 그 화목한 가족의 행사가 또 교회를 가는 거고 내가 다른 종교 행사에 가지 말라고 상대에게 강요를 해버리면 과거와 똑같은 짓을 할까봐 그래서 못 만나겠다는 거지. 광수가 저렇게 딱 자기의 입장을 얘기한 건 다음 이 뒤로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있을 수도 있다고 봐. 맞아. 독실한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가정 꾸리면 얼마나 좋아. 이게 나중에 이제 아이들 낳고 이러면 아이들이랑 또 같이 가고 그 안에 또 기독교인들 간에 또 그게 커뮤니티가 엄청 또 돈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친구도 생기고 스승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되게 좋아. 되게 보기 좋아. 그래서 이제 영자는 그렇군 하지만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제사 문제가 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진짜 이거 완전 소설인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또 다시 똑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뭐 굳이 종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 그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영자가 광수를 잘 공략한 포인트도 있는 거야. 광수는 가정의 화목함 이런 것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자님은 비슷한 가족도 화목하고 음악 취향도 클래식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잘 맞는 부분을 확인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데이트 자체는 잘 풀렸지. 근데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그게 좀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저한테 다른 종교를 강요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죠. 다른 종교를 강요하진 않는데 본인의 활동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자는 숙제 받았어. 오케이.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면서 정말 네가 제일 좋은지 확인해 볼게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영자님 다른 사람들이랑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광수만한 사람 없다고 생각 들 것 같은데 영자에게는. 그리고 광수 씨도 웃음 포인트도 잘 맞고 지금 대화도 잘 됐고 지금 너무 좋아. 그래서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과거에 이제 종교로 이혼을 했던 종교가 달라도 성격적으로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광수는 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 부분이 극복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영자님도 고민이 많고 서로가 고민이 많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죠. 알아보기 시작하겠지. 고민을 좀 해보자. 생각이 많아지는 영자에게는 상당히 힘든 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숙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숙 씨가 뭐 영수 이야기를 해요. 종교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영자님도 나도 광수랑 지금 종교 문제가 있다. 광수한테는 그게 훨씬 크다. 그래서 이제 그 광수 마음에는 두 사람이 있죠. 영자는 알고 있지. 그래서 뭐 관심 없으면 뭐 그 사람 종교 뭐든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제 영숙 네가 관심 있는 거 맞거든. 영자는 영자대로 자기를 좀 넣어달라. 황철에게 한번 데이트 해보자. 광수는 광수대로 이제 영숙과도 데이트를 좀 해보고 이 조합은 좀 궁금했어요. 광수랑 영숙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끝이 날까? 아니면 진짜로 이 커플일까? 궁금해요. 저 주인공이 광수 영자일지 광수 영숙일지.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